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지역인 제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시는 제주도 북부에 위치한 인구 48만 명의 도시이며 제주도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제주도청이 있고 제주도의 최대 도시입니다. 제주라는 지명은 건널 제자를 쓰는데 1295년 고려 충렬왕 때 바다 건너야 갈 수 있는 고을이란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제주도의 신화로는 탐라국의 개척설화인 사물라설화가 있습니다. 탐라국 건국신화에 따르면 태고의 한라산 북쪽 모흥열에서 신인 삼형제가 솟아났는데 마지가 양을 낳아 버금이 고을 낳아 막내가 부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병란국에서 들어온 3명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 제주 양씨, 제주 고씨, 제주 부씨의 선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조선시대 이전까지 탐라국의 중심지였으며 탐라의 명칭에 대해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로는 신라 문무왕 때 고을라의 15대 손인 고우 형제가 신라의 탐라국을 대표하여 입조할 때 전라남도의 강진군의 옛 지명인 탐진의 탐과 라를 합쳐서 붙여진 것이라 전해집니다. 두 번째 설로는 백제어로 읍을 담로라 부르고 탐라가 담라로 쓰여 있기 때문에 탐라는 고을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백제가 멸망한 직후 622년 탐라국 왕 유리도라가 신라에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습니다. 938년 고려의 후삼국 통일 후 45대 왕 고자견은 태자 고말로를 보내 고려에 입조하여 형식상 속국이 되었으며 이에 태조는 고말로에게 탐라국 성주와 왕자 관장을 제수했습니다. 이후 탐라국은 1105년 15대 왕 숙종 때 탐라군으로 개칭했습니다. 당시의 제주도는 지방관이 없는 속현이었고 18대 왕 의종 때 탐라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현령이 파견됩니다. 1160년대에 탐라의 현령 최척경이 부임했는데 수령으로서 패단을 협파하며 현민들이 즐겁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척경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 새로 부임한 현령은 사익을 위해 빈번히 세금을 걷는 등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1168년 양수를 대표로 한 현민들이 무장봉기하고 현령을 쫓아냈고 고려조정에 최척경이 다시 현령이 되면 무장을 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최척경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현민들은 배를 띄우고 맞이했으며 최척경이 탐라군을 밟자 무기를 버렸습니다. 양수 등 반란 주모자들은 참수형에 처했으며 나머지 가담자들에게는 곡식과 포를 주면서 양수의 난이 끝이 났습니다. 또한 이때 탐라국은 명목상 고씨가 성주였지만 서쪽만 영토를 갖고 있었고 동쪽은 양씨 왕자의 영토였으며 수도는 공동통치였습니다. 화산재 때문에 농사가 어려운 동부보단 서부가 더 강력했지만 고씨 성주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려에서 과거를 보고 관직까지 얻을 정도로 개경 조정의 협조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23대 왕 고종 때 고씨 성주가 탐래국에서 지위를 지키고자 지문화 성사 문유필의 도움을 받아 왕자 가문인 제주 양씨를 축출했습니다. 무신정권 말기 고려가 혼돈의 상황이 되어 고려 조정의 지원이 사라진 왕자 양호가 성주 고적을 끌어내리고 성주에 올랐습니다. 성주 양호는 탐라국의 자주 독립을 목적으로 24대 왕 원종 때 성주 양호는 삼별초의 대몽항쟁을 도왔고 성주에서 밀려난 제주고씨와 혼인동맹으로 맺어진 남평 문씨는 자신들의 권력을 보장해줄 여몽연합군을 지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통정이 이끌던 삼별초가 전멸하면서 제주 양씨가 몰락하고 이때 제주고씨가 다시 성주를 차지했으며 동맹인 남평 문씨에게 왕자의 자리와 제주도 동부를 주었습니다. 그 뒤로 문씨의 왕자직위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1273년 삼별초를 진압한 뒤 원간섭기에는 말을 키우기 좋은 환경에 몽골인들이 주목해 탐라 총간부가 설치됐습니다. 이후 1295년 빼앗긴 제주도는 25대왕 충렬왕 시기에 반환받았고 제주목이 되었습니다. 1356년 31대왕 공민왕이 일으킨 병신정변 이후 반원 정책을 펴자 제주도에 남아 말을 기르던 몽골인 목호들은 불만을 갖게 됐고 1374년에 목호의 난이 일어나 최영 장군이 진압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 1402년 태종 때 명칭이 제주도가 되었으며 탐라국 마지막 성주 고봉래가 성주와 왕자직위를 반납하면서 1404년 성주는 좌도지관, 왕자는 우도지관으로 계층되었고 제주목이 되었습니다. 1555년 명종 때는 을묘해변이 일어났는데 1차 침공 때 전라도를 약탈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2차 침공 때 제주목을 침략했습니다.
이때 제주 목사 김수문을 중심으로 74명이 1천여 명의 왜적을 물리쳤습니다. 이후 을묘해변의 경험을 잊지 않은 조선은 1593년 임진왜란 때 제주 목사 이경록의 지휘하에 병력을 주둔시켜 두었고 제주목이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1608년부터는 공납의 폐해가 심각해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 대동법을 만들었으나 제주목은 대동법 시행 임유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제주목은 쌀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대동미를 낼 수가 없었고 특산물이 다른 지역에선 얻어지는 물건이 아니라서 공납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공납을 바치는데도 힘들지만 가뭄이 자주 드는 지역이라 그때마다 인구가 줄고 유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1629년 인조 때부터 1825년 순조 때까지 출륙금지령을 내려 제주 사람들은 태우와 같은 뗏목을 어업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특히 1795년 정조 때 태풍이 제주목을 강타하면서 식량 생산이 저조했던 농사에 타격을 받고 많은 아사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제주목의 거상 김만덕이 사제를 털어 쌀 500섬을 관가에 헌납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정에 전해졌고 정조가 소원을 김만덕에게 물으니 그 소원으로 한양과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 하였는데 이것도 출륙금지령 때문입니다. 1901년 가톨릭교회와 그들을 앞세운 세금을 징수하는 봉쇄관이 제주목 토착민에게 범죄를 저지르자 민중들이 자의집단 상무사를 조직해 맞선 민중항쟁인 신축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목에서는 프랑스 선교사 신부들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신부들은 고종이 지급한 여아대, 즉 나처럼 대하라는 특권이 있었는데 이들은 천주교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고 교인을 빙자한 몰입애들을 가톨릭 신자라며 두둔했습니다. 거기에 봉쇄관 겸 천주교 신자였던 강봉원이 온갖 잡세를 징수했고 천주교도에겐 세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며 세금 징수에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훈장, 현유순 등이 천주교 정의성당으로 끌려간 후 귀가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 유지들이 교패와 세패를 막기 위해 상무사를 조직하여 대정군 향장 오대연이 서부지역 장두, 강우백이 동부지역 장두로 뽑혔습니다. 상무사는 제주 목사에게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중대회를 주도했고 봉쇄관 강봉원은 한양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서부장두 자리를 대정군 관노 이재수가 맡으면서 무장봉기를 실시했고 천주교인을 색출해 처형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해군 군함이 도착했고 이재수는 1만여 명의 주민을 해산시킨 후 모든 책임을 지고 자수했습니다. 결국 이재수 등은 대한제국 최초로 한양에 있는 평리원에서 서양식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후 1906년 제주목을 제주군으로 개칭하였고 1915년 제주군을 제주도로 개칭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설치되었으며 북제주군 제주읍이 1955년 제주시로 승격됐습니다. 최종적으로 2006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통합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제주시의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입동입니다. 건입동은 건들개라는 명칭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지만 들고 나가는 입구의 성격을 지명에 반영한 것입니다. 개는 배가 드나드는 포구를 의미하므로 건입동에는 출입의 의미와 함께 어선이 정박하는 포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건입동 출신 인물로는 조선시대의 거상 김만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영동입니다. 노영동은 노영의 노자와 형상의 형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지형이 큰 못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젓는 형태에서 붙여졌습니다. 노영동 출신 인물로는 소설가 현기영, 가수 소유, 가수 아이브의 리즈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동입니다. 연동은 18세기 후반 조선시대에 연동촌, 도호로촌 두 마을이 연동리로 통합되었습니다. 연동 출신 인물로는 가수 양지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도동과 이도동입니다. 일도동과 이도동은 삼성열에서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 세 신인이 땅이 기름진 곳을 골라 저마다 활을 쏘아 터를 정하여 살았는데 양을나가 제1도, 고을나가 제2도, 부을나가 제3도라고 한 것이 일도의 유래가 됐습니다. 일도동 출신 인물로는 가수 혜은이, 이도동 출신 인물로는 배우 고두심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자읍입니다. 구자읍은 조선시대에 제주목, 정의연, 대정연 세 고을을 각각 좌면, 중면, 우면으로 나눠서 면을 만들었는데 고종 때 제주목 좌면과 우면을 둘로 나누면서 신과 구를 붙여 신우면, 구우면, 신좌면, 구좌면으로 계칭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세 고을을 통합하여 구자읍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애월읍입니다. 애월읍은 해안 지형에서 낭떠러지가 많은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곱 번째는 조천읍입니다. 조천읍은 14세기 초 고려시대에 조천관이 설치된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한림읍입니다. 한림읍의 옛 이름은 한술 또는 한수풀입니다. 한술의 한은 큰의 뜻을 가진 고유어이고 술은 수풀의 뜻을 가진 제주도 방언으로 한자로 대림으로 표기됩니다. 아홉 번째는 우도면입니다. 우도면은 바다 쪽에서 우도봉 쪽을 바라보면 소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우도로 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우도면 출신 인물로는 영화감독 강영철이 있습니다. 열 번째는 추자면입니다. 추자면은 완도군과 제주시 사이에 있는 섬으로 추자나무 숲이 있어 유래된 지명입니다. 1271년 삼별초의 난 때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잠시 머물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자면 출신 인물로는 가수 우주소녀의 다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명은 한경면입니다. 한경면은 1956년 한림면을 폐지하고 한림읍과 한경면으로 분리되었는데 이때부터 한경면이 되었습니다. 이번 편은 기나긴 역사를 지닌 제주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